선생님, 제가 이렇게 전화드리는 것도 부끄럽고 억울해서요. 67세 정순자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TV에서 올리브 오일이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마다 한 스푼씩 먹었거든요. 그런데 3주 만에 설사가 멈추지 않아서 응급실까지 갔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올리브 오일 때문일 수도 있다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요즘 유행하는 건강 루틴 그대로 따라 하셨다가 오히려 고생하신 적 있으세요? 비타민C 메가도스가 면역력에 좋다더라. 바세린을 얼굴에 발라야 촉촉해진다더라. 올리브오일 한 스푼이면 혈관이 깨끗해진다더라. SNS와 방송에서 연일 쏟아지는 건강 정보들. 모든 사람이 효과 대박, 인생템 발견, 이라고 외치는데 왜 나만 부작용을 겪는 걸까요? 30대 직장인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겪고 있는 이 황당한 경험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절대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될 건강 루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라고 해요. 58살이고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TV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감기도 안 걸리고 면역력도 좋아진다고. 그래서 생각했죠. 아, 그럼 나도 해봐야겠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메가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하루에 비타민C를 5알씩 먹는 거였어요. 보통 사람들은 한 알인데 5알을 먹으면 5배 효과가 난다는 거죠.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뭔가 몸이 튼튼해지는 것 같고 감기도 안 걸리고. 역시 많이 먹으니까 효과가 확실하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속이 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옆구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칼로 찌르는 것처럼. 남편이 놀라서 응급실로 데려갔죠. 의사 선생님이 검사해 보시더니 신장에 돌이 생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내가 언제 돌이 생겼지?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비타민 같은 거 많이 드세요? 그래서 비타민C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서 처리를 못해서 돌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병원비만 50만 원 나왔어요. 건강해지려고 한 일인데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게 됐죠. 정말 억울하고 후회됐어요. 저는 박민수입니다. 42살 회사원이고요. 제가 원래 피부가 건조한 편이었어요. 특히 겨울만 되면 얼굴이 갈라질 정도로 건조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인터넷에서 본 걸 알려줬어요. 여보, 바세린이 천연 보습제래.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 엄청 유행한다고 해. 얼굴에 발라봐. 처음엔 바세린을 얼굴에? 이랬는데 아내가 계속 권하니까 해봤어요. 약국에서 바세린 사서 매일 밤에 세안하고 얼굴 전체에 발랐어요. 크림 바르듯이 두껍게요. 처음 이틀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촉촉하고 와, 이거 진짜 효과 있네 싶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굴에 빨간 게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했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40대의 여드름이라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회사 동료들이 박 과장님, 얼굴 왜 그래요? 이러니까 정말 창피하고 결국 피부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뭔가 새로 바른 게 있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바세린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이 생긴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세린이 너무 끈적해서 모공을 막고 게다가 일반 세안으로는 잘 안 지워져서 계속 쌓였던 거죠. 치료받는데 한 달 넘게 걸렸어요. 그동안 얼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좋다는 걸 했는데 오히려 독이 된 셈이죠. 저는 정순자예요. 올해 67살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부끄럽지만 다른 분들은 저 같은 실수 안 했으면 해서 말씀드려요. 작년에 TV에서 봤어요. 올리브 오일이 치매 예방에 좋고 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지중해 사람들은 올리브 오일 먹어서 오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나도 치매 걸리기 싫은데 이거 먹어야겠다. 마트에서 올리브 오일 사서 매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성격이 급해서 하루에 한 번만 먹기가 아쉬운 거예요. 좋은 거면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 한 큰술씩 먹었어요. 그냥 숟가락으로 떠서 그대로 먹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상하더라고요. 자꾸 설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뭔가 잘못 먹었나 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몸무게가 3kg이나 늘었어요. 똑같이 먹는데 갑자기 살이 찌니까 당황스럽죠. 설사는 심해지고 살은 찌고 속은 자꾸 쓰리고 결국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혹시 평소와 다르게 드시는 게 있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올리브 오일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문제일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도 기름이라서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갑자기 기름을 많이 먹으면 배탈도 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혀 생각 못 했어요. 좋다는 걸 했는데 오히려 몸을 망친 기분이었어요. 정말 속상했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분명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인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혹시 내가 특별히 예민한 체질인 걸까요? 아니면 가짜 정보에 속은 걸까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사례들이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안전하게 건강 루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루틴에 숨겨진 함정과 실제 사례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시니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포인트들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30년간 내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해 오신 김민지 내과 전문의 선생님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신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민지입니다. 요즘 병원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와요. 선생님, 건강에 좋다고 해서 했는데 왜 오히려 몸이 안 좋아졌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 루틴 자체는 좋아요. 문제는 내 몸에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발을 살 때도 발 사이즈를 재고 사잖아요. 건강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몸 사이즈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몸의 사이즈는 뭘로 결정될까요? 여기에는 3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고난 체질이 달라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매운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배탈이 나죠. 이게 바로 체질 차이예요. 우리 몸이 음식이나 성분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이미 앓고 있는 병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는 분과 없는 분이 똑같은 꿀을 먹는다면 당연히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겠죠. 고혈압, 신장병, 간질환. 이런 기존 질병들이 있으면 똑같은 건강법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세 번째, 나이에 따라 몸이 달라져요. 특히 5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몸의 변화가 시작돼요. 젊을 때는 술을 마셔도 다음날 멀쩡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숙취가 오래가는 것처럼요. 우리 몸이 음식이나 영양소를 처리하는 능력도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건강법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게 내 몸에 맞을까? 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해요. 마치 새 옷을 살 때 입어보고 사는 것처럼 건강법도 조심스럽게 시도해 봐야 한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강 루틴들이 이런 함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익숙한 것들일 거예요. 첫 번째 함정으로 매일 올리브 오일 한 스푼입니다. 기억하시죠? 정순자 어르신이 올리브 오일 때문에 고생하신 이야기 말이에요.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이면 혈관이 깨끗해진다. 요즘 정말 많이 들리는 말이죠? 사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올리브 오일은 정말 좋은 점이 많거든요. 올리브 오일이 우리 몸에 좋은 이유들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마치 녹슨 수도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것처럼 혈관 속 나쁜 기름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둘째, 몸속 노화를 막아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아주는 것처럼 우리 몸도 늙지 않게 도와줘요. 셋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뇌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거죠. 그럼 왜 정순자 어르신은 고생하신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올리브 오일도 결국은 기름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고 해도 기름은 기름인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올리브 오일 한 큰술이면 밥 반 공기 정도의 칼로리가 나와요. 생각보다 많죠? 정순자 어르신은 하루에 3번, 그러니까 총 3큰술을 드셨어요. 이게 밥 한 공기 반 정도의 칼로리였던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속이 쓰려워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기름을 먹으면 어떨까요? 위가 깜짝 놀라면서 위산을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속이 쓰리고 아픈 거예요. 두 번째 문제로 배탈이 나요.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안 드시던 분이 갑자기 기름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이 적응을 못해요. 마치 평소에 안 뛰던 사람이 갑자기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아요. 세 번째 문제는 살이 쪄요.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고 해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건 당연해요. 네 번째 문제는 담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담낭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갑자기 기름을 많이 드시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간단해요. 적당히 천천히예요. 하루에 한 큰술 정도면 충분해요. 그것도 빈속에 드시지 마시고 식사할 때 음식과 함께 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빵에 발라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면 좋아요. 지금 사연 주셨던 정순자님도 하루 한 큰술씩만, 그것도 식사와 함께 드시도록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3개월 후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지고 배탈도 안 나고 살도 안 찌시더라고요.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는 옛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함정을 살펴볼까요? 이번엔 더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번엔 김영희 씨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비타민C 메가도스로 면역력 업그레이드.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김영희 씨도 그런 광고를 보시고 생각하셨대요. 아,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감기도 안 걸리고 몸도 튼튼해지겠구나. 그래서 비타민C를 하루에 5알씩 드셨어요. 그런데 2주 만에 병원 신세를 지셨죠. 비타민이 정말 우리 몸에 좋긴 좋아요. 비타민C는 우리 몸의 경비원 같은 역할을 해요. 나쁜 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죠. 비타민 B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발전소 같은 역할이고요. 그럼 많이 먹으면 더 좋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비타민도 결국 약이에요. 천연이든 합성이든 우리 몸에서는 약처럼 작용해요. 약이 많으면 좋은가요? 당연히 아니죠. 비타민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수용성 비타민으로 물에 녹는 비타민 B와 C가 있습니다. 이건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나가긴 해요.
그런데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신장이 엄청 고생해요. 마치 하수구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막히는 것처럼 신장도 무리가 가는 거예요. 김영희 씨가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드시다 보니까 신장에 돌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는 기름에 녹는 비타민으로 비타민 A, D, E, K가 있습니다. 이건 더 무서워요. 소변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몸에 쌓여요. 마치 방에 물건을 계속 쌓아두면 나중에 치우기 힘든 것처럼요. 너무 많이 쌓이면 간이 상하거나 뼈가 약해지거나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 조심해야 해요. 60세가 넘어가면서 우리 신장 기능이 조금씩 약해져요. 젊을 때처럼 빨리빨리 처리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고혈압약, 당뇨약 같은 다른 약들과 부딪힐 수도 있어요. 김영희 씨는 뭘 잘못하셨을까요? 비타민C 권장량이 하루에 100mg인데 김영희 씨는 2500mg을 드셨어요. 25배나 많이 드신 거예요. 이건 마치 소금 한 꼬집 넣을 요리에 소금 25꼬집을 넣은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간단해요. 포장지에 써 있는 권장량을 지키시면 돼요. 비타민C는 하루 100mg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약보다는 과일로 드시는 게 더 좋아요. 키위 하나, 오렌지 하나면 하루 비타민C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거든요. 김영희 씨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비타민 약은 끊으시고 대신 매일 과일 하나씩 드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감기도 안 걸리고 신장도 괜찮아지셨대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함정을 볼까요? 이번 건 정말 의외일 거예요. 이번엔 박민수 씨 이야기예요. 바세린만 발라도 피부과 안 가도 돼.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유행이죠. 박민수 씨 부인이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는 남편한테 권하셨대요. 여보, 바세린이 천연 보습제래. 얼굴에 발라봐. 그래서 박민수 씨가 매일 밤 얼굴에 바세린을 발랐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40대 남자가 갑자기 여드름이 얼굴에 폭발한 거예요. 바세린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바세린은 정말 좋은 보습제예요. 우리 피부에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99% 막아줘요. 마치 랩을 씌운 것처럼요. 그리고 향료나 색소 같은 자극적인 성분이 전혀 없어서 안전해요. 값도 저렴하고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사용법이 문제였어요. 바세린은 정말 끈적끈적해요. 이게 모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하수구 입구에 비닐봉지를 덮어놓은 것처럼요. 그리고 바세린은 물로는 잘 안 지워져요. 기름이니까요. 그런데 박민수 씨는 평상시처럼 세안만 하셨어요. 그래서 바세린이 계속 얼굴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박민수 씨는 너무 많이 발랐어요. 바세린은 정말 조금만 발라도 돼요. 그런데 박민수 씨는 크림 바르듯이 두껍게 발라버린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 조심해야 해요. 50세가 넘어가면서 우리 피부도 변해요. 모공의 탄력이 떨어져서 한 번 막히면 더 잘 안 뚫려요. 그리고 호르몬 변화 때문에 피부가 더 예민해져요. 그럼 바세린을 아예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바른 곳에 바르게 쓰면 정말 좋아요. 입술이 트거나 팔꿈치가 거칠거나 발 뒤꿈치가 갈라질 때 발라보세요. 정말 효과 좋아요. 얼굴에 쓰고 싶으시면 정말 작은 부위에만 아주 얇게 발라보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꼼꼼히 씻어내시고요.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알러지가 있는지 부작용이 생기는지 꼭 테스트해 보세요. 팔목 안쪽에 조금 발라보시고 하루 기다려보세요. 빨갛게 되거나 가렵지 않으면 써도 돼요. 박민수 씨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바세린은 발 뒤꿈치에만 쓰시고
얼굴에는 순한 로션을 쓰고 계세요. 여드름도 다 좋아지셨대요. 지금까지 3가지 함정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겠네. 뭘 해도 무서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건강 루틴 자체가 아니라 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안전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건강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있나? 알레르기가 있나? 당뇨, 고혈압, 신장병 같은 질병이 있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새로운 건강법과 부딪힐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걸 시작할 때는 항상 반만 하세요. 올리브 오일을 한 큰술 먹으라고 하면 처음엔 반 큰술만. 비타민을 하나 먹으라고 하면 처음엔 하루 걸러 하나씩. 그리고 1, 2주 동안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매일 일기처럼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속이 쓰렸나? 설사를 했나? 피부에 뭔가 났나? 2주 동안 별 문제가 없으면 정상량으로 늘려보세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멈추세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참고 견디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이별로 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50대에는 호르몬이 변하는 시기예요. 새로운 걸 시작하면 피부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그리고 60대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져요. 권장량의 절반부터 시작하세요. 70대 이상이시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으면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행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가예요. 남들이 이거 정말 좋아 라고 해도 내 몸이 이거 싫어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요. 뭐가 좋고 나쁜지 신호를 보내줘요. 그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건강한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작은 변화를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해나가는 게 진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안전한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박지혜의 지혜로운 시니어 생활 정보와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시니어 라이프 만들어가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박지혜였습니다. 행복하세요.